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자, 오늘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마음의 대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욕망이고요, 하나는 저항입니다. 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죠. 바로 상상하는 능력인데요. 문제는 이 상상하는 능력이 자동적 생각에 의해서 상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욕망부터 볼까요? 네, 우리가 쾌락적 상상을 할 때, 욕망을 충족시키는 생각을 할 때, 욕망은 상상을 이용합니다.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두렵고 괴로울 때 부정적 상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증폭되는 경험을 많이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일으키는 상상, 이것을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마음이 일으키는 이야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는 등장인물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대상 만들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풍덩 빠져 있을 때는요, 그 이야기가 마치 현실처럼 다가옵니다. 예, 우리가 그 현실 속 마음 일으키는 그 상상 속에서, 마음 일으키는 그 이야기 속에서 마치 그것을 현실로 느끼고 그 이야기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이슈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 이슈가 있고요, 하나는 관계와 연관된 이슈가 있습니다. 개인적 이슈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또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났을 때 스물스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막상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서 어떠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개인적인 이슈가 되겠죠. 예. 생각도 못했는데 어떠한 행동을 하고 났는데 마음에서 어떠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통 개인적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또 한 가지는 관계와 연관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그 이야기가 과거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미래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상상이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감정을 더 증폭시키고 우리는 그 감정, 그 이야기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게 된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면, 그죠? 그 이야기 안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면, 네.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그 감정을 증폭시키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의 대상 만들기를 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일으키는 그 이야기를 간파할 수 있는 후라는 네 가지 질문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요, 제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글로마 4단계와 제가 아주 자주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글로마 4단계는 마치 현미경과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신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 후라는 질문법은 마치 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멀리서 자신의 그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를 위한 후 질문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자신의 마음이 일으키는 이야기, 즉 마음의 대상 만들기를 간파할 수 있는 네 가지 질문 방식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질문에 맞춰서 글을 적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질문법은 총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거기에 누가 있는가? 네. 현재 자신이 그 생각을 알아차렸을 때, 마음이 일으키는 그 상상을 알아차렸을 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거기에 누가 있는가? 거기에 누가 있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네. 거기에 자신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까운 동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적는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거기서 나는 누구인가? 마음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이야기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상대방이 있고 내가 있죠. 그 이야기 안에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등장인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주인공은 나가 되겠죠. 이야기 속에 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고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 주인공은 나가 되겠죠. 예. 그리고 조연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이야기 안에서 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조연들이 존재합니다. 상대배우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상대, 그 대상을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대상과 이야기 속의 나를 이 질문, 1번과 2번의 질문을 통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세 번째 질문은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그래서 현재 그 마음속 상상, 마음이 일으키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감정은 무엇인가? 그 감정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 그래서 후라는 질문법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누가 있는가? 네, 그 이야기 속에 누가 있는가? 네, 내 안에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그 이야기 안에 누가 있는지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을 적는 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 안에 펼쳐지고 있는 그 사람 역할이 있어요. 예, 그 이야기 안에서 누가 있습니까? 공격하는 사람. 내지는 공격하고 통쾌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나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사람. 이렇게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역할을 적어보는 겁니다. 나를 비웃는 사람, 나를 소외시키는 사람, 여러 가지 어떠한 인물이 있겠죠. 예. 자, 거기서 나는 누구인가?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격받는 사람이 되겠죠. 공격당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이야기 안에 통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화가 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야기 안에서 나는 무시받는 사람이 되죠. 네. 그리고 무시받기 싫어해서 어떠한 상황을 모면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 이야기 속에 나를 적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떠한 대상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거기서 또 나가 생기게 되죠. 이것이 상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이야기는 내 안에서 객관적 현실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예. 자, 세 번째 질문은 과거인가 미래인가? 그 이야기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가로 아래는 언제부터 이렇게 써 있는데요. 네. 그 사건과 별개로 자신의 감정이 촉발된 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주일 전에 어떠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의 만난 사건에 대한 이슈가 일주일 후에 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만나고 직후에 아니면 집에 돌아오면서 아니면 집에 돌아와서 자기 직전에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과의 만남의 사건과 별개로 자신의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촉발된 시점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요. 촉발된 시점이 명확하게 보이신다면 자신을 촉발시킨 그 순간으로 가보시는 겁니다. 무엇이 나의 반응을 일으켰는가? 그리고 그 촉발된 그 시점에 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 그 단어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나의 반응을 일으켰는가? 이렇게 그 시점을 좀 들여다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네 번째 질문은 그 감정은 무엇인가? 네. 그래서 현재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내 감정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적어보신다면 그 이야기 패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반복적인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식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글로마 4단계는 타고 들어가는 방식이지만 이것은 위에서 이야기 안에 있는 대상을 놓고서 적어보고 그리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알아차리게 도와주는 네 가지 질문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에서는요, 여러 가지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수많은 감정들을 글로 표현하기 좀 난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를 때 그 감정에 나름대로의 이름을 붙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은요, 뭐 정식 명칭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신이 느껴지는 그 느낌대로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에 꼬리표를 붙이시게 되면 이러한 감정이 내 안에 있구나. 네. 그 감정의 이름이 짧게 나올 수도 있고 길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작성하시고 이름을 붙여보신다면 이름을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감정과 분리돼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후라는 질문법은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마음은 상상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상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마음이 일으키는 그 상상에 이끌려 다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 그 이야기가 자신에게는 언제나 그 현실처럼 다가오고 반복되는 일처럼 경험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요, 그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네. 이 이야기가, 이 상상이 어떠한 마음이 일으키는 대상 만들기가 아닐까? 의구심을 갖고 적어보는 겁니다. 네.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것을 또한 적지 못하겠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감각을 깨우고 자신의 감각을 기민하게 깨워서 자신 안에서 일으키는 그 상상,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어떠한 이야기,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후 질문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간파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러한 반복되는 이야기가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더 한 단계 깊게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좀 간파할 수 있게 도와주는 후라는 질문법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적다 보시면요, 적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나 어떠한 통찰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느덧 2023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12월 연말이죠. 2024년은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예.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2024년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